자, 2학년 6반 문학 수업이다. 만약에 이제 다른 반 친구들도 이 수업을 듣는다면 지금 우리 6반하고 진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거일 거야. 일단은 2학년 6반 오늘 들어갈 차례는 170쪽에 있는 내용학습을 쭉 풀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본문을 읽었어. 서경별곡 읽었지? 서경별곡 하면 너희들이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말해볼까? 그렇지. 일단 갈래가 떠올려야 돼. 갈래. 고려가요라고 하는 거.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 또 기억나는 거 뭐 있을까? 삼음보였다. 3, 3, 2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었다. 형식적인 거를 잘 기억하고 있네. 또 기억나는 거. 구비전승. 그러니까 전승이 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전승이 되었어? 고려시대 때? 민간에서 궁중으로. 그리고 실제 조선시대로 이어져 가지고 한글이 창제가 되니까 우리가 악장가사, 악학괴범이라는 책에도 기록이 되었다고 했지? 또 생각나는 거 말해보자. 자유롭게. 그렇지. 여타 이별의 정안을 가지고 있는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화자가 이별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들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이 작품을 뭔가 비난하거나 비꼬고자 부른 단어가 있었다고 했지? 그게 뭐였을까? 그렇지. 남녀 상열지사라고 한 거지. 꽃을 꺾는다.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꽃을 꺾는다라는 행위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조선시대 때 유교를 중시했던 사대부들은 이 작품을 노래 불러서 읽는 게 좀 못마땅해 했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실제로 문제를 쭉 풀어볼 거야. 문제가 안 풀어져 있다면 일단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너희들이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길 바래. 만약에 풀어져 있으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문제 간다. 170쪽 1번. 광고가 나왔네. 미안. 첫 번째 문제는 화자가 처한 상황과 태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보자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배울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그렇지. 화자의 태도, 그 다음에 화자의 상황이 나온다는 거야. 시적 상황이라고 부르는 거지. 첫 번째 문제는 그런 화자의 상황이나 모습이 드러나는 시어나 시구를 찾아보자고 했어. 어떤 시어하고 시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 화자의 모습. 이별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둔다. 그렇지. 여해물은 질삼배 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울면서 쫓겠나이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결국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 그런 상황들은 결국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 여기 정리를 해줘. 시어나 시구는 여해물은 질삼배 버리시고 괴실한데 우러검 존니노이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사공을 원망하고 있는 거지. 내 가시 럼난디 몰라셔. 그리고 처한 상황은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갈게. 첫 번째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정지를 해두고 꼭 정리해 줘야 돼. 다음 문제야. 이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자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나눠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지. 내용적으로. 그랬을 때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 이걸 물어본 거야.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채우면 되는 문제야. 첫 번째에 들어가 있던 그 시구가 뭐였어 얘들아? 아까 우리 방금 1-1번에서 풀었던 거지? 여해물은 질삼배 버리시고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생업을 떠나서라도 이별을 거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부하고 싶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구연하고 14연은 대사공 원망하는 거지. 떠나는 임을 태운 대우사공을 원망했다. 그대로 정리해줘. 그 다음 문제로 가보자. 첫 번째 문제는 화자가 처한 상황,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였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고려가요라고 하는 이 갈래의 형식적인 특징을 물어본다는 거지.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형식적 특징이야. 봐봐. 반복되고 있는 시구의 기능 뭘까요? 물어봤어.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의미가 있는 구라고? 아니야. 이건 후렴구였지? 그래서 일종의 후렴인 조흥구라고 나와 있지만 후렴구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어. 흥을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만들 조를 써서 조흥구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노래의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한다.
정리해 주길 바래. 우리 본문에서 해석을 했었을 때는 이런 후렴구의 특징이 음악적 효과를 준다는 것도 같이 정리했을 거야. 기억이 나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야. 이 작품의 주제와 고려가요의 전승 과정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노래가 상하층에서 모두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이거는 고려가요 갈래라고 하는 전승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전승. 상하층이라고 한다면 상층은 궁궐, 어느 정도 벼슬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왕이 되겠지. 그 다음에 하층민은 이제 평민을 의미하는 거겠지. 이런 두루두루 계층에서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 서경별곡의 주제가 뭐였기 때문에 그런 걸까, 얘들아? 그렇지. 이별을 소재로 한 거야. 이별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도 누군가와 사랑을 했다가 이별한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게 2번 문제의 정답이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리해본다면 이별을 만류하는 설득적 노래이자 이별을 경험한 다수를 위로하는 공감적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평민층에서만 부른 게 아니고 이제 궁궐에서 연희를 즐길 때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평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어떤 노래가 제일 유행 있어? 이래가지고 요새는 사랑 노래도 사랑 노래지만 이별 노래도 좀 요새 너무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녹음해가지고 녹음이 안 되겠지 당연히. 미안해. 녹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노래 가사를 머릿속으로 잘 들어서 실제 궁궐에 가서 임금 앞에서 불렀겠지. 정리를 해줘. 3번 문제로 가보자. 우리가 서경별곡 정리한다고 했을 때 서경별곡에 나와 있는 5번째 연, 구슬이 아줄까, 구슬이 바외 디신달, 여기하고 기니딴 아질까, 기니딴 그치리까 나난, 이 5연하고 6연이 실제 정석가의 부분하고 똑같다 했지. 그래서 이런 동일한 이유를 우리가 풀어보는 게 3번째 문제야. 우리가 지금 171쪽 교과서 보고 있지. 그 보기 안에 보고 있는 이 내용도 실제 서경별곡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해. 동일한 거지. 왜 동일한 건지 우리가 추론해보자 이 말이야. 이건 잠깐 선생님이 설명했을 거야. 결국 두 개의 작품이 어떤 거라는 거지 얘들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첨가적으로 얘들아, 구비전승이라는 말은 잘 알겠지?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어느 정도 이 노래를 고쳐서 사용하기도 했겠지. 또는 이런 이유도 있다 했어. 내가 정석가인 줄 알고 노래 부른 것이 결국에 서경별곡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노래가 아닌데 바꿔가지고 섞어서 막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정리를 해주길 바래. 지금 이제 동시에 학급에서 수업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되게 좀 소음이 좀 일어나고 있어. 선생님이 되게 목소리를 더 크게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그리고 좀 더 보충을 한번 해볼게. 정석가라고 하는 이 작품은 애들아, 아직 우리가 원문까지는 안 배웠지만 이 작품의 주제는 이별은 아니야. 이별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임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게 바로 정석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은 우리가 이 부분만 보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슬이 바위에 끊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불가능한 상황을 막 제시를 해가지고 그만큼 그 상황이 진짜 현실이 돼버리면 그때 이별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선 배우고 있지 않지만 무쇠로 만든 소가 나올 거야. 우리가 동물 소이지. 음메음메 하는 거. 근데 그 소가 있잖아. 무쇠로 만든 거야. 쇠로 만든 거. 그 쇠로 만든 소가 쇠로 만든 풀을 먹는다고 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영화에서나 막 그 SF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무쇠로 만든 소가 무쇠로 만든 풀을 먹는다고 할 때 그때가 되면 내가 님과 헤어지겠다. 그 정도로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라도 임과 영원한 사랑을 하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정석가는 한번 등교계약해서 보충할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줄게. 다음 문제로 가자. 4번 문제야. 자, 이 4번 문제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지은 익제집이라는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다음은 서경불곡의 일부가 한역되어 전하는 고려시대의 자료이다. 왜 한역이 됐을까 얘들아? 우리가 읽었던 건 중세국어 표기인데. 그렇지. 실제 이 고려시대 때 불렀던 이 노래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불렀을 때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문으로 기록하는 게 다였다는 거야. 한글이 없으니까 당연히 한글로 기록을 못했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하고 서경별곡, 우리가 지금 원문으로 배웠던 중세국어 이 내용하고 비교해서 우리말 노래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의의를 이야기해보재. 근데 내용을 한문으로 썼다는 걸 읽어볼지라도 그 후대에 쓰인 게 바로 지금 우리가 교과서로 배웠던 내용이잖아. 한글로 배웠던 내용. 한글로 나왔던 게 더 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차이가 얘들아 크니 작으니? 그리 크지 않지. 바윗돌에 구슬이 떨어진지라도 꿰매놓은 실은 진실로 끊어지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문장만 좀 달리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 의미는 같잖아. 그만큼 이별을 하기가 싫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비교적 원래의 모습으로 전승이 되었다라는 거야. 고려시대 때 먼저 나왔던 책으로 나왔던 게 익제집이었고 그 다음에 악장가사나 악학괴범을 통해서 우리가 중세국어 표기에 고려가요를 접한 거지.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 후대에 나왔다 할지라도 비교적 내용이 바뀌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정리해 주길 바래. 그 다음 3번 문제다 얘들아. 3번 문제는 일단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 새로운 갈래를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어. 제목을 보니 한림별곡이라 나와 있네. 그리고 문제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다음은 고려시대의 향유, 사람들이 널리 퍼지고 익혔다 이거지. 경기채가 갈래의 대표작인 한림별곡 중에 일부래. 경기채가라고 하는 것도 얘들아 우리 고려시대까지의 문학에 포함이 되는 문학의 갈래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할 때 서정갈래에 포함을 안 시켰지? 그러면 어떤 갈래에 속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경기채가는 어떤 갈래에 속할까? 자, 잘 모르겠으면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일단은 이 노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 전체 8장의 구성인데 첫 번째 장은 이 노래를 향유했던 사람들의 어떤 장기, 뭐 신체 일부의 장기를 말하는 건 아니다. 내가 뭔가 뽐낼 수 있는 나의 재주를 노래한 게 첫 번째 장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책의 이름들, 내가 읽었던 책의 이름들을 쭉 나열한 거야. 책의 이름을 쭉 나열했고 나는 그 책들을 다 읽었다, 마스터했다 이거지. 그만큼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책을 많이 읽었으니 똑똑하다. 그런 걸 뽐내기 위한 노래의 갈래가 뭐냐면 얘들아 경기채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경기채가를 노래에 불렀던 담당층들은 고려 말기에 시작됐기 때문에 신진사대부, 신흥사대부라고 부르지. 그런 계층들이 주로 이 노래를 불렀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서체. 옛날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어떤 학식을 뽐낼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신의 글씨체 같은 경우도 어떤 재능에 대한 유무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됐지. 그래서 이런 3장에 대한 내용은 서체 명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글씨를 잘 쓴다 이런 거를 뽐내는 내용이고 이렇게 총 8개로 되어 있고 얘들아 지금 줄을 보니까 대략 6가지의 행으로 되어 있어. 근데 그 6가지의 행을 보아하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행까지는 굉장히 길지.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짧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전절, 앞에 있는 절은 굉장히 긴 형식이고 뒤에 있는 절이 짧아지는 것이 경기채가의 특징이다라는 거지. 이거는 지금 이 작품에 대한 핵심 정리야. 오늘 좀 적어볼 게 많지 얘들아. 그래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정지해두고 이걸 좀 정리해 주길 바래.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작품에 대한 갈래가 등장하고 있지? 경기채가라고 하는 것은 신흥사대부들의 자긍심과 풍류, 우리 계층들은 되게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재주도 많아 이런 것들을 노래한 게 바로 경기채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명칭을 경기채가라고 하는 거냐면 봐봐.
지금 줄에 보면 네 번째 줄과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마지막을 한번 봐봐. 그러면 유사한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해석하면 이러한 경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위 경기, 경자라는 말을 계속 돌려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경자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 형식이다 해가지고 경기체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성격은 과시,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학식을 뽐내고자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주제는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신진사대부, 신흥사대부 이게 똑같은 말 많이 쓰지. 자긍심과 풍류라고 할 수 있고, 특징은 경기체가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이게 대표작이야. 처음으로 쓰였거든. 그리고 후렴구를 반복해서 사대부들의 자긍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좀 해줘. 그리고 얘들아 보면 현대어풀이가 밑에 나와 있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명은 일단은 앞서 정리하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 적고 다시 한번 들어주길 바래. 자, 현대어풀이 얘들아 보면 다 지금 책들의 이름들이야. 당서와 한서, 장자와 노자, 한유와 유정원의 문집. 장자, 노자는 학자지, 중국. 이런 위대한 학자들이 썼던 어떤 시집이나 문집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읽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읽은 책들을 쭉 나열시킨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쳐서 공부하는 광경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붓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 주로 수업을 들을 때는 공부할 때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 음독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펼쳐진 모습을 이제 노래한 게 바로 한림별곡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위 경기 어떠하니 이고가 지금 자꾸 되풀이 되고 있다는 거야. 다 봤으면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자. 첫 번째 문제야. 다음을 참고해서 자꾸 광고가 나온다. 다음을 참고해서 한림별곡 각 장 소재들의 속성을 파악해보고 이 장을 중심으로 소재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을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노래하고 있냐 이걸 좀 물어본 거지. 근데 지금 노래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면 이 장에 대한 내용이잖아. 문인들이 읽었던 책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열거하고 있는 거야. 열거.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식을 우리가 열거법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정리해 주길 바래. 그 다음 두 번째야. 다음 구절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보자. 후렴구잖아. 그럼 이게 뭐라 했지 얘들아? 그러니까 문장이 안 떠오르면 단어라도 좀 말을 해봐. 단어. 뭐가 떠올라야 되지? 그렇지. 자부심, 긍지, 과시 이런 거지. 누가? 화자가 또는 신진사대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시된 후렴구에서 화자는 자신의 독서량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리해 주길 바래. 그 다음 얘들아 마지막 문제야. 3번이야. 이게 지금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궁극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경별곡은 얘들아 어떤 갈래야? 고려가요지? 한림별곡은? 그렇지, 경기체가야. 그러면 이런 고려가요와 경기체가를 비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3번 문제가 되겠다는 거야. 제망매가 기억나지 얘들아? 제망매가도 결국 어떤 갈래와 어떤 갈래를 비교하는 거였지? 그렇지. 향가라는 것과 시조를 비교하는 것처럼 여기도 갈래와 갈래끼리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다 이거야.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걸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물어보는 게 내용하고 표현을 물어봤어. 그럼 내용 면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표현적인 거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써봐야겠지. 일단 한번 너희들이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답을 비교해보기 바래. 자, 다 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볼게.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는 얘들아 거기 보이지? 잠깐만 얘들아. 이게 지금 화면이 지금 깨져가지고 안 보이네. 잠깐만. 자 얘들아, PPT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냈어. 이게 지금 마지막 문제에 대한 정리야. 내용과 형식을 한림별곡과 서경별곡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본 거야.
일단 한림별곡의 갈래는 경기체가, 서경별곡은 고려가요가 되겠지. 내용은 사물을 열거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열거한 사물과 관련된 뭐 붓이면 붓, 책이면 책, 이런 사물들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경기체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형식 경기체가 한림별곡에서는 장별 구성이라 했어. 총 8개의 장. 사물의 열거. 그러니까 책 아까 보더라도 뭐 장자, 노자 이런 식으로 열거하는 게 나오지. 그 다음에 위 경기에 어떠한이 있고, 이 후렴구의 명칭을 따서 경기체가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한자어가 쓰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반면에 고려가요는 형식적으로 보면 장별 구성, 그러니까 분연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우리말을 썼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정지해두고 얘들아 정리해 주길 바래. 일단 여기까지 오늘 이 수업을 마칠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문학을 할 거야. 조선시대의 문학으로 들어가면 배울 작품들이 더 많아져 얘들아.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의 문학에서 배웠던 작품들을 까먹지 말고 하나씩 다 정리하길 바래. 수업방 넘어와서 이제 질문 받고 보충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자. 고생 많았다.